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글생남 이시안 쌤 네. 그리고 김승현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저희 집 앞에 해발 500m짜리 산이 있거든요.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네. 뜨는 해와 함께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 산 이름이? 수리산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반가워요. 자, 네.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초성 찬스 쓸 수 있습니다. 이쌤 힌트 아시죠? 분산 좀 시키죠 뭐. 그렇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네. 일은 하지 않지만 부모에게 받은 용돈으로 경제활동인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 신을 뜻하는 갓과 백수의 합성어로 일을 하지 않고 용돈을 쓰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반발 심리와 사회 규범에 대한 냉소가 담겨 있는데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제가 네. 이 녹화를 하면서 네. 늘은 게 있다면 합성어를 잘 합치는 능력이 아닌가. 그렇죠. 좋은 능력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저 갓과 백수의 합성어라고 하니까 네네. 저 갓과 백수를 잘 합쳐서 네. 정답 한번 맞춰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와, 5초 고쳐보세요.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갓수입니다. 갓수. 갓수. 하긴 뭐. 정답입니다. 그쵸. 요즘 너무 뜨는 단어라서 이거는 그죠. 알 법해요. 그쵸. 그러니까 가시잖아요, 가. 네.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대한 고민 없이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편하게 이렇게 취업 준비 활동을 하는 사람을 네네. 가수라고 합니다. 그쵸.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약간의 비꼰, 사회 풍자에 가깝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뭐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당사국 사이의 외교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 기록하기 위해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행하는 문서로 된 합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한국어로도 하고 영어로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영어로는 뭐예요? MOU라고. MOU 체결.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답이 한국어는요? 양해각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양해각서입니다. 양해각서. 정답입니다. 아주 자세히 알고 있네요. 등산하기 싫은가 봐요. 아, 그런가요? 또 열심히 맞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히 제정하거나 아니면 뭐 추가되는 거 아니면 그 후속 조치를 위해서 서로 간에 그 양해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령 그래서 우리는 물을 체결했다, 저기랑 물을 체결했으니까 이거를 그 반영해달라, 뭐 주가에 반영해달라 그러면 주주들이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계약이지만 계약이 되기 전까지 그거는 그냥 말일 뿐이지 사실은 법적인 효력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약을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양해각서가 됐다라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옆에 있는 문서다, 가이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새로운 피싱 기법 중 하나이며 사용자가 자신의 웹 브라우저에서 정확한 웹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웹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네네. 그 제가 인터넷 뱅킹 같은 걸 하면은 네. 그 팝업 창으로 항상 그 바로 뜨더라고요. 뭐 파밍 사이트에 조심해라, 뭐 공인 그 뭐라 그러지? 보안 카드를 다 넣지 말아라, 막 이러면 번호를 다 입력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 또 바로 정답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파밍입니다. 파밍. 하면 아닌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어떻게 알았대요? 저도 한번 컴퓨터 켰는데 네. 이걸 딱 떠가지고 엄청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라고 뜨던가요? 거의 다 입력을 했는데 이제 입력 이제 완료만 누르면 되는 상황인데 네네네네. 거기서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파밍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창이 안 켜져요. 네. 그거부터 켜져요. 맞아요. 그래서 네. 모바일로 이렇게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파밍이라고 절대 보안 코드를 다 입력하면 안 된다고. 피싱이라는 건 이렇게 그 낚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끼를 줘요. 그 이메일 같은 걸 보내가지고 그 이메일에 딱 접속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딱 그러는데 파밍을 아예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어떤 은행, XX은행 항상 들어간 은행에 네. 딱 들어갔는데 똑같이 쳤단 말이죠.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그게 바뀐 사이트인 거죠. 그리고는 그 깜빡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그래서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초록색이 나타났을 때 그걸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그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신경 쓰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당하기 쉬운 그래서 언제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정치 또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수 등 지식인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한낮 한시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 현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했고 네. 그래서 저도 그 이렇게 같이 그 자리에 동참했나요? 네, 갔었기 때문에 또 바로 정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시국 선언입니다. 시국 시국 선언. 선언. 예. 시국 선언. 정답입니다. 네. 이제 좀 많은 단체에서 했었죠. 시국 그렇죠. 선언을. 네. 맞아요. 대표적인 시국 선언이 그 4.19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승만이 그 부정선거 같은 걸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1960년 4월 25일에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해요. 네. 네. 그때 사실 거의 이게 대표적이고자 저 되게 광범위하게 있었거든요. 대규모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이 시국 선언 다음 날 하야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상당히 이게 좀 파급 효과가 있었던 그런 방법이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땡땡땡땡 사이트를 통해 해외 직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국제거래 피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번 주제랑 관련 있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네. 봤는데 네. 글자가 조금 헷갈려서 초성 찬스 아직 안 썼죠? 네, 초성 하나 남은 찬스. 초성 찬스 써보도록 자, 재현 씨.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가지고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기억, 지읒, 디귿, 리을, 소비. 시읒, 디귿, 지읒, 피읒, 티읒이요.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입니다.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 읽는데요. 진짜 입으로 자꾸 발음이 나와요. 진짜. 이거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이거. 그래요. 아까 기업, 지읒, 기원을 소비하면서 소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이 사이트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사실 별거죠. 별건데. 그러니까 국제 거래를 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 상황에서 안내한 사이트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땐 이런 식으로 하고 저런 식으로 할 땐 이런 식으로 대응해라. 뭐 직접 뭘 해주는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라 직구를 하다가 사실은 뭐 영어 나오고 막 그러면 헷갈릴 수 있고요. 그냥 프로세스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여기를 들어가 보고 참고해서 안내를 받으면 좀 효과적으로 직구할 수 있는 그래서 만든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정말 뭐 허무하게 5문제를 다 맞췄어요. 대단하세요. 예. 오늘 어땠어요? 오늘은 문제가 그래도 좀 뭐 쉬운 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맞아요. 좀 좋아요. 쉬웠던 것 네, 같아요. 오늘은 좀 그냥 겸손하게. 겸손하게. 네, 다음에는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또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아우, 하겠습니다. 좋은 네. 자세입니다. 자, 네,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저희를 통해서 해외 직구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원에서 마련한 사이트를 알아봤는데요. 재한 씨는 해외 직구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전 진짜 많이 해요. 저는 그 음악 장비 있잖아요. 네. 이 장비가 우리나라에 사면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해외 직구를 해서 이용을 하는 편이고 관세도 그렇게 많이 물지도 않고요. 뭐 심지어 뭐 오디오 카드라든가 뭐 몇 가지 품목들은 관세가 무관세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 해외 배송을 합니다. 네, 이렇게 재한 씨처럼 최근에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산업과 소비자들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이른바 이제 직구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거를 승현 학생은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싸고 싸고?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도 구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듣기로는 한국 제품 같은 경우에도 해외 직구를 통해서 사면 오히려 한국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아마 해외 직구가 많이 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승현 학생이 말한 것처럼 해외 직구의 큰 매력 중에 하나가 국내보다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 어느 정도로 저렴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통계로 보면요. 왜 그거 샀냐라고 했을 때 80%가 싸니까 그걸 샀다라는 얘기고요. 네. 해외 직구가 그럼 국내 구매보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싸냐 했더니 30% 정도 더 싼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해서 이런 정도의 체감을 보였고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구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 네. 정가라기보단 좀 더 주고 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반값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관련 뉴스를 보고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선생님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기사는요. 해외 직구 연 54.1% 급성장해서요. 2020년에는 200억 달러 돌파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살펴본 건데 사실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해외 직구가 차지하는 비율이요. 2010년에 0.1%였대요. 2014년에는 0.5%로 올라섰다고 하는데 네. 뭐 0.5%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불과 몇 년 만에 5배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걸로 보자면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품목별로 보자면 의류가 19.1%로 가장 많아요. 건강식품 13.5%, 그리고 신발이 10.8%로요. 보면 신발 수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한정판 이런 것들 좀 사는 것 같아요. 해외 직구 시장이 확대되면 소비자의 후생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국산 소비재 시장 점유율이 하락해 제조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급증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런 단점도 꼽을 수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느 때와 달리 두 번째 기사가 두 번째 기사는 블랙 프라이데이 직구. 불프. 근데 주문 후 취소 불가 해서 해외 쇼핑몰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좀 약간 부정적인 기사가 되겠네요. 한국소비자원이 그 11월 25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과 일본, 중국의 9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죠. 그런 데들이 취소 반품 등 거래 조건을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주문 후 1시간 이내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취소하려면 바로 해야지 한 하루 정도 있다가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네. 샵밥은 주문 후 수정 및 취소할 수가 아예 없어요. 그 취소가 안 되는 거죠. 네. 라쿠테는 입점 업체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한국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외국은요 이런 반품이나 환불 거래 조건을 쇼핑몰 자율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생각만 한 다음에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좀 다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 구매를 돕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아까 문제에서 잠깐 소개가 됐잖아요. 네. 주요 해외 쇼핑몰에 반품 환불 전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승현 학생은 선생님 이 첫 번째 기사 같은 거 어떻게 좀 봤습니까? 저는 첫 번째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네. 국내 기업들도 해외 직구 증대가 불러올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좀 관심을 가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해외 직구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소비자의 어떤 이익은 늘어났지만 뭐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어떤 대응책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해외 직구 시장이 무려 연간 5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해외 직구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나요? 네, 여기 몇 가지 특징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역시 가장 많은 건 역시 미국인데요. 그쵸? 그럼에도 중국과 독일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새로운 시장들이 자꾸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의류를 많이 했다가 요즘엔 전자제품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의류보다는 전자제품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엔 건강식품과 의류를 주로 하고 있고요.
유럽은 식품과 화장품을 주로 많이 수입을 해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명품 화장품 이런 것들이 그렇죠. 유럽에 있으니까요. 네. 일본은 특이하게도 왕구 인형. 어서. 오덕후 덕후들의 덕후들 피규어죠, 피규어. 피규어가 이제 많이 좀 직구를 하는 편이고요. 그렇죠. 중국은 생활용품 같은 것들을 직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네. 여성이요 과반 이상이었어요. 그래요? 그 해외 직구 경험자를 보니까 여성은 70.8%, 남성은 29.2%. 와. 그래서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좀 해외 직구를 해봤다라는 얘기고 또 해외 직구 경험자 과반 이상이 또 30대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해외까지 굳이 직구를 하는 거니까 가격대가 좀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경제력이 있는 30대가 좀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대를 상회하는 수준의 해외 직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이제 2015년에는 24억 달러, 그렇죠? 이제 2020년이면 207억 달러의 규모까지도 급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일단 거래 인프라가 발전한 게 가장 커요. 거래 인프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또 이제 손 안에서 바로 할 수 있게 그 모바일도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잖아요. 성장했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해외 직구라는 문화가 우리한테도 굉장히 이게 그냥 되게 무언가 해외 문물을 뜬 영어를 잘하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게 몇 번 누르면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퍼진 그런 게 있고요. 해외 직구 간단히 하는 법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은 원터치죠. 한두 번만 터치하면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간편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지금처럼 해외 직구를 이뤄냈고요. 또 하나는 한두 번 해보니까 할 만한 거죠. 할 만한 거죠. 미국에서 산다는 게 좀 약간 두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소비 문화가 또 나의 경험이 쌓여가지고 그것도 좀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 직구 매력적이지만 주의할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외 구매 이용 시 불편을 느끼는 단계를 좀 살펴보니까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물품 수령한 다음에 교환, 환불하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교환이나 환불을 할 때는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거고요. 배송 의뢰할 때, 주문 완료 진행 상황 확인할 때, 결제할 때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을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이런 걸 해봤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 브랜드 백팩 10개를 구매한 다음에 반품과 구입, 그 관세 환불 전체를 직접 수행을 했더니 네. 반품 신청부터 구입되고 환불까지 평균 19.6일이 걸렸다고요. 20일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짧게는 10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평균이니까 길게는 38일까지. 그래서 한 달 넘게 있어도 감감무소식일 때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최초 배송비와 반품 배송비 합쳐서 반품 배송비 보상을 받고도 최대한 7만 9천 원, 8만 원 정도가 웃돈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피해 사례도 있지만 또 다양한 이유로 해외 직구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추세에 우리 기업들이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해외 직구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니까요. 첫째는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국제화라는 걸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근데 사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직구하는 그런 것과 경쟁하기 위해서 물건 자체를 좀 가격 경제를 높일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도 그 외국으로 좀 많이 수출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 그 한번 그 공인인증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 또 새로 깔고 저기 들어가면 저기서 새로 깔고 저기 들어가면 저기서 새로 깔고 번거로워요. 네, 그래서 이걸 뭐 다운받는데 내 컴퓨터에 지금 맛이 가는 게 아닐까 굉장히 불안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일원화시켜서 규제를 좀 완화시키고 일원화시키고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이제 우리도 직구에 맞춰가지고 우리 경쟁력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통관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간소화해가지고 그 가능한 한 우리도 많이 보낼 수 있고 또한 외국어에서 직구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물품도 경쟁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 자체도 좀 더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유통 마진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양쪽으로 좀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의대를 섹시하게 만들어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네,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네, 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짜잔. 짜잔. 네, 당사는 외국의 물품을 수입해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직구열풍 때문에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돌파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학생 시작해 볼까요? 네, 저는 일단 그 해외 직구가 가지는 단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 직구가 가지는 단점 중에 이제 소비자들이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은 취소 환불의 과정이 복잡하고 개인이 그거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뭐 반송이라든가 반품의 과정에서 자기가 직접 해외에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당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여러 회사들과 좋은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물품을 가지고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한국에서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취소 환불의 그런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어떤 해외 직구의 플랫폼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 이제 개인들이 해외 직구를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이제 당사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업을 완전히 바꾸는 건데 왜냐면 지금은 물품을 수입해서 파는 사업이니까 네. 작게 보면 오파상이고 네. 무역 상사인 셈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정확히 지금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래서 해외 직구를 대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런 식의 그 소비자랑 직접 연결하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소비자랑 직접 연결하는 걸 하는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직구 대행은 아닌 거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해외 직구라는 건 여기서 바로 오는 건데 네. 어쨌든 우리 회사가 끼면서 이게 이거보단 쌀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대신에 그런 어떤 취소와 환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대행하는데 그러면 대행이니까 정말 그 원하는 걸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기는 자기들 원래 하는 것밖에 안 하니까 물품도 작고 그 다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또 하고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생존에 관계된 문제가 되거든요. 네. 직접 그러니까 점점 글로벌화되고 ICT들이 발달하니까 이게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유통업체가 여기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경쟁을 엄대둬야 되니까 이건 유통업체라면 좀 관심을 가지고 낼 만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승현 학생이 그 직구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직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러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입소문이 나면 알아서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되게 좀 이상적인 좋은 생각들만 하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이제 여기에 딸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통기업에 그 지원을 하고 만약 직구와 이렇게 좀 경쟁하는 관계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직구를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가 이런 경쟁에 딸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대안을 좀 마련하면서 가는 게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직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알고 있는데 승현 학생이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때 재직구라면 그 리스크나 그런 것들이 뭐 주문 취소나 그런 게 좀 안 된다고. 사실 그게 근데 방금 기사는 블랙 프라이데이 한정이고 대부분은 주문 취소 굉장히 잘 돼요. 일주일 정도 되면 이미 배송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해외로 건너오는 중이라서 불가한 것뿐이지 거의 주문 취소가 굉장히 잘 되고 방금 그 기사는 블랙 프라이데이 한정 기사였던 반품의 거예요. 경우는 좀 어렵잖아요. 그게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제 해외 배송을 하지 않는 건데 근데 해외 배송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일단은 가격인 것 때문에 사는 사람부터가 일단은 그거를 그냥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AS도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한국 정식 수입품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 나라에 보내서 AS를 해라. 아니 왜 내가 내 회사에 이 회사에 산 건데 이게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다 떠안고 살 만큼 거의 반값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그냥 하고 아예 그냥 또 하나 사지 뭐 이런 생각으로 거의 그 급으로 사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좀 이승현 학생이 생각하는 건 다른 생각이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면 얘기가 좀 다양해지고 들어갈 만한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유통업체라면 해보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 평가 어땠습니까? 제가 해외 직구를 해본 적도 없고, 아쉽게도, 네. 그리고 또 유통 쪽에는 제가 크게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그렇군요. 좀 생소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최대한 제가 그래도 생각해 열심히. 볼 수 있는 거는 뭐 소비자들의 불만을 좀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음에는 제가 뭐 요런 제가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는 근데 제가 해볼 수 있다면 제가 한번 해보고 아우, 좋죠. 경험해보고 나서 면접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있음의 족보 확인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해외 직구를 한참 했는데 네. 해외 직구란 소재는 살짝 벗어나서 그 네. 과정만 우리가 보는 건데요. 네. 해외 직구가 활성화된 건 결국 그 IT가 발달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들이 발달했으니까 이게 조금 이걸 활용해서요.
동네에서 조그만 치킨집을 한다고 가정해보고요. 네네네. 온라인 시대에 발맞춰서 그러면 자신의 치킨집이 생존하고 나아가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짜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좀 내보겠습니다. 사실 1차원적으로는 이제 치킨집이 새로운 치킨을 개발해서 내놓는 것이 1차원 문제인데 이걸 이제 온라인이랑 저는 연결을 한다면 새로운 치킨을 먼저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웹툰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 유명 작가의 웹툰에다가 이 치킨을 먹는 그런 장면을 넣는다거나 왜냐면 BJ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성행하고 있어요. 이런 음식 광고들이. 그리고 또 맛집 블로거 또는 맛집 SNS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광고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냥 믿지를 않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웹툰이나 아니면 소설 그런 뭔가 그런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작품 활동 속에 자연스럽게 좀 녹아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뽀미양은요? 식상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뭐- 아니에요. BJ 하려고. 네, 뭐 그 UCC 같은 방법으로 제일 좋아요. 전문 유튜버나 그럼요. BJ들을 좀 섭외를 해서 전혀 식상하지 않은 게 그게 지금 성행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잘 돼서예요. 네네. 우리 치킨 제품을 맛있게 먹는 동영상을 올려서 기가 막히죠. 올리게 한 다음에 그분들 중에 몇 분을 이제 선정을 해서 치킨 교환권을 뿌리는 거죠. 승현 학생은요? 저도 조금 식상할 수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 만복닭강정이라는 속초에 아, 예, 예. 그 네. 닭강정집을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그 주변에 가보면 진짜 닭강정집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근데 그 집만 장사가 잘 돼요. 왜요? 이제 입소문을 타고 뭐 여행 블로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가면 이걸 먹어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 맛집 블로그보다는 여행 블로그에 좀 초점을 두고 블로그는 식상한데 네. 블로그는 식상한데 진짜. 알겠습니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유리 학생, SNS의 인플루언서 페이지 및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동네 맛집 관련 유명 페이스북 페이지와 제휴해 카드 형식의 이미지로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온라인상에 확산시킨다. 더불어 거주 지역의 유명 크리에이터에게 광고를 제안해 클립 형식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자연스럽게 홍보 메시지를 전달한다. 온유 학생, 식상하네요. 아프리카 TV 그래요. 아프리카 TV BJ에게 협찬을 해준다.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 치킨집이라면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지기란 쉽지 않다. 그보다는 쉽게 닿을 수 있는 아프리카 먹방 BJ들에게 협찬을 해주는 건 어떨까? 소희 학생, SNS를 통해 땡땡땡 맛집이라는 것을 홍보해 동네에 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배달 어플을 등재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시켜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네. 태희 학생, 치킨 커머스. 정해진 수량을 넘는다면 기존 정가보다 저가에 판매하는 전략을 펼친다. 더불어 친구 태그 이벤트나 여타 다른 이벤트들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치킨을 많이 사도록 유도한다. 유실 학생, 온라인 주문이 대세다. 소비자를 매료시키는 점은 바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소통이다. 소비자들의 댓글에 판매자가 리플을 단다면 이를 바라보는 삼자는 신뢰성을 가지게 된다 등의 의견이 있었네요. 그렇죠. 학생들의 의견 우리 승현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문제에서 네. 동네에서 조그만 치킨집이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좀 동네 치킨집인데 뭐 BJ한테 해서 서울에서 치킨집이 있는데 부산 사람이 시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저는 소희 학생이 이제 딱 그 지역 주민들을 일단 끌어들인다는 그런 부분에서 소희 학생 의견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희 학생. 일단 선생님께서도 베스트 댓글과 함께 뽑아주세요. 아, 이거 되게 어려운데 네. 그 지금 다 읽으시면서도 식상한데라는 생각이 막 들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온라인 시대 발맞추기는 하는데 동네 조그만 치킨집이잖아요. 네. 그 저는 사실은 미리 생각하는 이걸 보면서 아니 동네니까 약간 그런 거 게임처럼 네. 가령 시간 한정 갑자기 주인이 올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20분 동안 치킨을 1,000원에 팝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약간 게임 같은 거죠. 아이들은 그쵸. 하다가 딱 그거 이제 알람 못하게 한 다음에 딱 하면은 가자 다다다 뛰어가지고 가면 네네. 1,000원에 살 수 있게. 그렇죠. 그럼 그게 그러니까 2만 원짜리를 1,000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이건 하잖아요. 동네니까. 그쵸. 그래서 계속 이 치킨집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입소문도 나고 야 너 그거 먹었어? 하는 식으로 그 약간 게임 형식을 도입하면 굉장히 좀 재밌게 이른바 그 포켓몬고처럼 치킨고, 아. 치킨고
야 시간 됐다, 이거 떴다, 가자, 뛰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흥미를 유발한다. 네, 동네 치킨집으로서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부끄럽네요. 네, 예. 오늘은 저의 의견을 베스트 댓글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베스트 댓글 선정해 볼까요?를 물어보지 않고 예, 오늘 이시안 선생님께서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약간 이상하긴 한데 아주 좋습니다. 자기가 낸 문제 자기가 정답이라고 하는데 예, 답정너 아닌가요? 답정너 아닌가요, 진짜? 쉽사리 잊기 힘든 기회라서 아, 아주 네네. 만족스럽군요. 아,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해외 직구 시장이 급성장하는 배경과 또 이용 시 주의점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직구 시장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컸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1년, 2년, 3년 있다간 또 완전히 우리 유통 시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듯이 변화에는 기회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취준생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잘 주시하였다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회를 잘 포착하고 또 취업을 했으면 취업, 아니면 창업을 했으면 창업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계속 좀 받아서 그 챙겨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승현 학생은 이제 오늘 어땠습니까? 저는 해외 직구라는 게 되게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은 좀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들 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 직구라는 게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오늘. 그래서 해외 직구를 직접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